네,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에 브라질의 경제 위기 또는 뭐 금융 위기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있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Brazil is shaping up for a unique kind of financial crisis고요. 브라질의 금융 위기가 다른 여타의 금융 위기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그 앞부분을 보면 그 일반적인 통화 위기의 두 가지 타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평가된 통화 가치에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엔 통화 가치가 높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못하게 돼서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무역 적자가 발생해서 외환 보유고가 낮아지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통화 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달러를 조달을 하고, 그 달러로 조달한 자금을 이제 오용을 하는 거죠. 자국의 은행들이 이제 그 달러로 조달해온 자본으로 자국의 돈을 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부채로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해외 자본들이 유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결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통화 위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은 이런 전형적인 통화 위기와는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브라질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부채라고 합니다. 공공부채가 최근 4년 동안 GDP 대비 60%에서 84%로 증가했다고 하고요. 특히 공공부채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연금인데요. 연금 같은 경우에 현재 이미 브라질 공공지출의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브라질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제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브라질의 경제 상황을 이제 다른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첫 번째,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 브라질은 현재 균형 상태고요. 반면에 아르헨티나나 터키는 경상수지 적자인 상태죠.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 브라질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터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빠 나 포지식 할래. 끝나고 해줄게. 그리고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에 이제 브라질은 충분한데 아르헨티나나 터키는 이제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상황은 이제 앞에 봤던 그런 전형적인 통화 위기, 금융 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 그 채권자들이 위기를 느끼고, 국내 채권자들이 위기를 느끼고, 그리고 비록 외국인들이 채권 비중이 작긴 하지만 또 자금 유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떨어지고 또 채권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뭐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론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브라질의 과거 위기들이 하이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적자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이다. 그렇지만 결국 기저에는 이제 방탕한 브라질의 재정 정책이 문제였다. 만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개선하지 못하면 이제 경기가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시사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번 달에 브라질의 대선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브라질이 이제 연금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제 방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브라질이 갑작스러운 이제 금융위기에 맞닥뜨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 네. 세 번째로, 하지만 이제 연금 개혁 등 이런 재정 정책들이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 천천히, 그리고 종국에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